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헤리티지 다오가 간송미술관에 국보 2점을 매입한 소식이 들려오며 다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매 유찰을 예상한 헤리티지 다오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모금으로 32억 정도를 모아 결국 간송의 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헤리티지 다오는 지분의 51%를 다시 간송재단에 기증하였는데 일각에서는 헤리티지 다오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모금과 투자 방식의 등장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차인권 법률사무소의 권오은 파트너 변호사님께서 다오의 개념, 투자 방식 그리고 그 한계와 전망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인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 권오은입니다. 저는 다오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오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약자인데요. 해석을 하자면 탈중앙화 자율적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투자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NFT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현황, 분배 방법, 그리고 운영 과정 모두가 공개적인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큰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NFT에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등 기존 조직과는 다른 형태의 투자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안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오는 소수의 경영진이 아니라 투자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로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입니다. 다오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다오를 통한 투자 방식의 대표적인 예시는 웨이샤크 다오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초기에 웨이샤크 다오는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5,000개 정도를 엔젤 투자 기금으로 활용해서 NFT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샤크는 웨일 토큰을 발행하고 투자 참여자들이 해당 토큰을 통해서 일종의 웨이샤크 지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NFT를 통해서 웨이샤크가 수익을 얻게 되면은 참여자들 역시 토큰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웨이 토큰 역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웨이샤크의 수익률이 좋으면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 가격도 상승해서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투자 방법이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섣불리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오 투자는 과연 안전한 투자일까요? 아직까지 다오의 여러 가지 한계점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투자 구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밍고 다오의 경우에는 자체 큐레이터를 선발해서 NFT 트렌드와 창작자를 발굴합니다. 하지만 NFT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큐레이터들의 주관성이 반영될 여지가 높습니다. 또 웨이샤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NFT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가 알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오를 통한 NFT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분석으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되고, 따라서 다오를 통한 NFT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오의 법적 지위가 상당히 불명확하다는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헤리티지 다오의 경우에는 국보 다오 조합을 입찰 참가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이미 제기된 바가 있고요. 법인이 아닌 조합이 문화재 등록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다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지정된 바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법적인 관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오 투자의 표준화된 모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국내에서는 다오 생태계가 미비한 상황인데요. 해킹 위험성도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더 다오는 해킹을 당해서 펀드레이징 했던 약 1,800억 원 정도의 모금액 중에 3분의 1이 해킹을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체계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 안전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그래도 이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다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꽤 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NFT 다오가 많아질수록 NFT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준화된 기준, 일종의 시세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적 주관적이던 예술 분야와 관련된 NFT 시장이 하나의 큰 시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외의 곳에서는 다오가 어떤 합법적 테두리 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은 관련된 법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는 다오를 유한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인정하려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고 실제로 현재로도 와이오밍 주에서 다오 LLC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오는 시스템과 법적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새로운 투자의 미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변호사님 오늘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다오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법적으로 지위가 좀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가 미비하고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오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따라서 보다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차인건 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